갈증이 별로 안 나고 물 부족하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세포 안에 물 부족한 탈수는 갈증이 없어요. 세포 안에 물이 없게 되면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유전자로 손상을 돼요. 그 유전자로 손상을 받으면 암세포로 바뀌어버려요. 생수는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이 생수가 나라마다 가공하는 게 좀 달라요. 비싸고 좋다고 해가지고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 생수를 갖다 먹으면 뭐예요? 물을 먹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때 너무 구하기가 쉽고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물은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을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5대 영양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물이 6대 영양소. 그런데 의외로 우리 환자들이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이제 물을 평소 때도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등한시 하는데, 사실 우리 건강에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안에 물이 별로 없어요. 세포 안에 물이 없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미토콘드리아 작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산화물이에요. 이 산화물들을 물이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항산화제도 있지만 물이 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노폐물들을 물이 없으면 정리를 못 해요. 그리고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 노폐물은 유전자로 손상을 돼요. 그 유전자로 손상을 받으면 나중에는 발암물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튼튼하지를 못해요. 세포막에 가서 산화물들이 막 손상을 주거든요. 막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물이 씻어내주면 세포막 건드리는 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포막을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만성질환들,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유발을 하는 이런 효과들을 내는 게 물의 영향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검사를 해보면 탈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탈수가 오래되면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또 바뀌어요. 우리 물은 일반적인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암 환자한테는 특히 중요한 거예요. 갈증이 나면은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갈증이 별로 안 나고 물 부족하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세포 안에 물 부족한 탈수는 갈증이 없어요. 우리가 갈증은 혈액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할 때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세포 안에 물은 갈증을 안 느끼기 때문에 환자가 본인이 탈수가 됐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피부에 탄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어린애들은 어때요? 어린애들은 막 얼굴에서 윤기가 바짝바짝 나잖아요. 근데 나이 든 분들 보면 거칠하잖아요. 쭈글쭈글하고. 그거는 바로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어느 정도냐면 세포 전체의 한 80%를 물이 차지해요. 그런데 나이가 돼서 한 50대, 60대 그 정도 가면은 물이 한 50%밖에 안 돼요. 70대 이렇게 가잖아요. 물이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니까 세포가 이렇게 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탄력이 떨어진 거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쪼글쪼글해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검어져요. 그리고 탈수가 되면은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로를 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세포 안이 탈수가 됐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우리 환자들한테 내가 그런 말을 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환자분 탈수가 많이 됐네요. 무슨 소리 합니까? 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요. 그렇거든요. 물만 마시면 탈수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만 마셔가지고 탈수 해결되는 것은 혈액은 그래요. 혈액은 일단은 물을 마시면 제일 먼저 혈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농도를 희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안은 달라요. 세포 안은 이 물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물이 함부로 들어가면 세포가 터져버려요. 그럼 언제 물이 들어가느냐? 바로 미네랄이 있어야 들어가요. 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때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음식 중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칼륨이 그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칼륨이 많은 음식, 고구마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 바나나, 토마토, 콜라비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같이 음식 먹을 때 많이 섭취해 주면서 물을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물을 마실 때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럼 우리 생수는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정수기물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고, 단독으로 물만 마셔가지고는 탈수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물만 마시면 다 된다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은 되게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장이 나쁘게 되면은 신장에서 소변을 거르지를 못하잖아요. 거르지를 못하니까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몸이 더 부을 수밖에 없고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물도 함부로 많이 못 마시게 하잖아요. 약수 있잖아요. 약수는 누가 많이 들어가죠?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약수를 떠면 약수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나라 석회암이 많잖아요. 석회석이. 그래서 칼슘이 많아요. 칼슘이 많으면 내가 뭐랬어요? 다운된다 했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다운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좀 더 팔팔하잖아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떠오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떠오지만 먹이는 것은 자기 아들이나 손자나 이렇게 먹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물 있잖아요. 정수기 물은 예전에는 우리 정수기가 거의 역삼투압 방식이었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그건 증류수예요. 미네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안에 있는 것을 다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H2O 물만 해놓은 게 역삼투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은 미네랄을 따로 보충해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역삼투압하고 삼투압을 절반씩 병행을 하는 게 요즘에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미네랄이 정수기 물은 떨어져요. 그래서 정수기 물을 많이 먹는 분들은 어떤 미네랄을 보충제로 좀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생수를 사서 먹는 게 좋은데 사실 금전적으로 그렇게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찬물이에요. 녹차, 비타민 나무, 연잎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끓인 물. 그러면 미네랄을 거기에서 기호식품을 넣으면서 거기서 보충해줘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주는 게 비타민 나무하고 연잎차를 많이 줘요. 근데 녹차물도 좋아요. 녹차물은 안에 항암 작용이 있는 EGCG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기호식품을 넣어가지고 만든 물은 우리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줘요. 생수는 사실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정제를 한 거잖아요. 정제를 한데 요즘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들이 생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외국산 생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아요. 비싸잖아요. 뭐 에비앙이라든지 뭐 바이칼 호수에 나오는 뭐 미네랄 워터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생수가 나라마다 가공하는 게 좀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에너지를 만든 효율이 떨어져요.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력이 떨어지니까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미네랄이 마그네슘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넣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막 에너지가 넘쳐나요. 한겨울에도 반섬에 입고 다니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좀 다운시키는 것을 넣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칼슘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 생수를 갖다 먹으면 뭐예요? 다운시키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은 마그네슘을 넣어서 만들고 우리나라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그쪽인 거예요. 근데 비싸고 좋다고 해가지고 뭐 에비앙 막 먹잖아요. 크게 도움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거.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위산이 있잖아요. 위산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단백질을 다 쪼개고 하는 역할을 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산은 강산이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은 약산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약산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단백질을 녹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산을 희석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먼저 채워놓잖아요. 그것도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 후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침할 때. 취침할 때 물을 먹고 자면은 새벽에 깨야 되죠. 소변을 금방 보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잘 때는 가능한 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자는 것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의사항이라고 봐야죠.
물은 사실 많이 먹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이제 마셨을 경우에 그 안 좋은 경우는 어느 때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때보다는 운동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햇빛에 나가가지고 있을 때 우리 햇빛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죠. 소금 가지고 가죠. 그거는 왜 가지고 가냐면 가서 땀을 막 흘려요. 땀을 흘리면은 땀 속에 있는 소금이 우리 혈액에 있는 소금보다 적어요.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면은 혈액 안에 소금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끔 되거든요. 그런데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소금 농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땀 엄청나게 흘렸잖아요. 소금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면은 완전 농도가 옅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되게 이제 열사병, 일사병, 이럴 때 물을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물을 주어가지고 환자가 완전히 혼수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사실은 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많이 마시면 소변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크게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또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신장이 나쁜 사람들. 물을 많이 마시면은 배설을 시키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물을 좀 많이 마신다고 해서 크게 뭐 건강에 해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죠. 물이 무슨 뭐 맛이 얼마나 있다고 몽땅 먹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 몸은 안전도에 있어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웬만큼 해가지고는 음식이라든지 단순하게 물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독성은 그렇게 크게 없지요. 환자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녹즙이라든지 농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먹을 때 이제 간이 부담이 가는가 신장이 부담이 가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커피는 우려하는 것만큼은 그렇지는 않아요. 농축을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녹즙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는 웬만큼 먹더라도 간에 무리가 안 가요. 그런데 녹즙을 먹고 간이 안 좋아졌던 사람들은 제법 있거든요. 그거는 해독을 해야 될 물질들이 한꺼번에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간이 아이고 나 힘들다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녹즙을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간을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 게 좋죠. 혈액 검사하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간에 무리가 가는가 안 가는가. 근데 본인도 모르게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환자들도 그런 환자들 제법 있어요. 암이 좋다고 해가지고 녹즙 같은 거 막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막 피곤하다고 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확 올라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 먹듯이 한다면 크게 안 될 것을 농축을 한 게 가장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가를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마셔요. 그런데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모르세요. 환자분들은 약이나 뭐 주사나 이런 것들만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암도 치료에 기초가 있거든요. 기초가 잘 다져지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해야 좋은 치료가 되고 우리가 완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특히 왜 중요하냐면요. 물은 세포를 안정시켜줘요. 암은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세포에서 생긴 병이에요. 그 세포가 기능을 나쁘면 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상세포가 암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냥 내가 평소에 먹는 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을 하루에 먹는 용량이 1.5에서 2리터의 용량을 내가 먹어야 된다. 1.5리터가 하루의 정량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